1937년 7월 7일 베이징 외곽의 작은 다리 위에서 시작된 총성이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었다. 루고우차오 사건 노구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우발적 충돌은 단순한 국지 분쟁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일본의 침략 야욕과 중국의 주권 수호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였으며 곧장 전면전으로 확산된 중일전쟁 발발의 시발점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군사훈련 중에 오해에서 비롯된 총격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제국주의적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1930년대 후반 동아시아 정세는 이미 극도로 불안정했다.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중일 양국은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미 만주를 지배하며 중국 내륙으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었고 중국은 내부의 국공내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위협에 맞서야 하는 이중적 압박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루고우차오에서의 총성이 울리자 일본은 곧바로 이를 중국의 도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군사행동에 돌입한다. 이처럼 일본의 대응은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처럼 신속했고 그 속도와 규모는 단순한 충돌 이상의 의도를 드러냈다. 루고우차오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중일전쟁의 물리적 시작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무기력함,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 침략 확대, 그리고 중국의 민족적 저항이 본격적으로 맞부딪히는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이후 벌어진 난징 대학살, 상하이 전투 등 참혹한 전쟁의 시작은 바로 이 조그마한 다리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금 그 총성이 울렸던 1937년 7월 7일로 돌아가 어떻게 루고우차오 사건이 단순한 충돌을 넘어 전면전으로 번졌는지를 추적해 볼 것이다. 중일전쟁이라는 대참극의 서막은 어떻게 올려졌는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국제정치의 흐름은 무엇이었는가? 그 진실을 짚어보는 것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다. 루고우차오 사건, 중일전쟁 발발의 불씨가 되다. 1. 동북아 정세 속 일본의 침략 확대. 루고우차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일본은 이미 중국 대륙에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만주 지역을 강제 점령하고 괴뢰국 만주국을 수립했다. 국제연맹은 이를 침략 행위로 규정했으나 실질적 제재는 없었고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다. 이후 1932년 상하이 사변, 1933년 열화성, 침공 등 잇따른 무력 충돌을 통해 일본은 중국 내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 일본군의 전략은 단순한 국경 수비를 넘어서 본격적인 대륙 침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특히 1936년 군국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본 내부에서 대동아 공영권 구상과 중국 본토 침략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었다. 일본은 정치 군사 경제적 이유로 중국의 거대한 내륙 시장을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한 전면전 명분을 찾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루고우차오 사건은 일본에게 의도된 도발을 전면 침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다. 2. 루고우차오 사건의 전개 과정.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서남쪽 루고우차오 노구교 인근에서 일본군은 정기 야간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당시 베이징 외곽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군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주둔 중이었다. 훈련 중 갑작스런 총성이 울렸고 일본군은 자국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며 중국 측에 조사와 진입을 요구했다. 당시 중국군은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교전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 충돌이 국지전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추가 병력을 투입했고 사흘 후인 7월 10일부터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다. 이는 명백히 우발적 충돌을 이용한 확전 전략이었다. 일본 내각은 충돌 발생 사흘 만에 중국 토벌을 결정하고 북중국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착수한다. 이처럼 루고우차오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경계 실패가 아닌 일본 군부의 철저한 전쟁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3.
전면전으로의 확산과 중일전쟁 발발.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 북중국 지역의 병참선을 장악한 일본군은 곧바로 텐진,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는 전면 항전에 나서게 되었고, 마침내 1937년 7월 13일 중일 양국은 명실상부한 전면전 상태, 즉 중일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8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전투는 중일 양국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긴 대규모 전투였으며, 일본군이 해군 공군을 총동원한 본격적인 침략 전쟁의 신호탄이었다.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제2차 국공합작을 통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항전에 돌입했지만, 장기적 준비 부족과 군사력 열세로 인해 일본군의 공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은 3개월 내 중국 점령을 목표로 삼았지만, 중국의 결사항전으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이는 곧 태평양 전쟁,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전선의 확대로 이어진다. 루거우차오에서의 총성은 단지 한 번의 충돌이 아닌 전대미문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파국의 시작이었다. 4. 국제사회의 반응과 일본의 외교 전략. 루거우차오 사건과 중일 전쟁의 발발은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당시 유럽은 히틀러의 팽창주의 정책, 즉 오스트리아 합병 1938과 체코슬로바키아 위기 등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서방 국가들의 관심은 아시아보다 유럽의 안보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국 역시 고립주의 정책을 고수하며 명확한 개입을 꺼렸고, 국제연맹은 만주사변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일본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 일본은 루거우차오 사건 이후에도 중국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임을 주장했고, 외교적 명분을 교묘히 이용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력화시켰다. 이처럼 일본은 단순한 군사력뿐 아니라 외교 전략까지 총동원해 전쟁을 정당화했고, 그 결과 중일 전쟁은 세계대전의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 5. 루거우차오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 루거우차오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무력 충돌로 시작되었으나, 본질은 일본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한 계기였다. 사건 발생 이후 6개월간의 전개만 봐도 중국의 주요 도시가 차례차례 점령당하고, 수도 난징에서 난징 대학살이 자행되는 등 참혹한 전쟁 범죄가 이어졌다. 이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민간인 대량 학살과 문화유산 파괴, 경제 기반 붕괴 등 다층적인 피해를 낳았다. 특히 루거우차오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팽창 정책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중일 전쟁은 단지 아시아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의 한 축으로 작용하였다. 이후 1940년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으며 추축국의 일원으로 전면전 체제에 들어가고, 이는 1941년 진주만 공습을 거쳐 미국의 참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된다. 결국 루거우차오 사건은 중일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계기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침략 시대를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 작은 다리에서 시작된 전투는 수천만의 생명을 앗아간 전쟁으로 이어졌고, 아시아는 오랫동안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억되고 있다.